남편 49제 날, 순례는 남편의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영수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대한운전 전문학원 수강료 선납 영수증. 수강생 성명, 박순례의 남편이 죽기 사흘 전에 끊어둔 영수증이었답니다. 박순례. 올해 50살이었습니다. 평생 운전대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여자. 버스 노선을 외워 다니고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서서 빗물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던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이 죽은 남편이 혼자 찾아가 끊어온 영수증에 버젓이 적혀 있었지요. 순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요. 49제 제상에 피워둔 향 연기가 방 안을 희뿌옇게 채우던 그날 오후, 순례는 그 작은 종이 조각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과연 박순례는 죽은 남편이 남겨준 그 영수증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되었답니다. 때는 2023년 11월 경기도 수원 팔달구의 작은 빌라촌이었습니다. 골목마다 전봇대가 비스듬히 기울고 담벼락엔 덩굴이 말라붙어 있는 그런 동네였지요. 박순례의 집은 그 골목 끄트머리 반지하에서 한 칸 올라온 1층짜리 빌라였답니다. 베란다 창문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부엌 싱크대 및 배관에서는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지요. 순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죽고 나서도 그 시간은 변하지 않았지요. 눈을 뜨면 먼저 냉기가 볼을 때렸습니다. 두꺼운 이불 속에서 손을 꺼내면 마디마디가 굳어있는 게 느껴졌지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겨울이면 더 도드라졌답니다. 갈라진 손등 사이로 빨간 살이 비어져 나온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지요. 순례는 매일 새벽 인근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나갔습니다. 새벽 6시부터 생선을 손질하는 일이었지요. 칼비늘이 목 언저리까지 튀어오르고 비린내가 머리카락 속까지 배어드는 일이었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지만 손목 위쪽부터는 맨살이라 생선 냄새가 가시는데 이틀은 걸렸지요. 어떤 날은 퇴근길 버스 안에서 옆 승객이 슬쩍 자리를 비켜 앉기도 했습니다. 순례는 그럴 때마다 창밖을 보았지요. 그냥 창밖을 보았답니다. 남편 박세훈은 순례보다 5살 위였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다 망하고 그 뒤로는 이런저런 날품팔이를 전전했지요. 노름도 없었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과의 싸움에서 조용히 지는 사람이었지요. 그래도 순례 곁에 있었답니다. 순례가 새벽에 나갈 때면 먼저 일어나 누룽지를 끓여뒀거든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릇만 식탁 위에 올려두고. 그게 다였지만 순례에게는 그게 전부였지요. 세훈이 쓰러진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지요. 새벽에 쓰러진 걸 아침에 일어난 딸 서연이가 발견했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마지막으로 순례의 손을 꼭 잡았다가 그냥 놓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지요. 그렇게 박순례는 혼자가 되었답니다. 50살에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치르고 그리고 남은 건 빌라 월세와 딸아이 대학 등록금과 아직 다 갚지 못한 인쇄소 빚 400만 원이었지요. 시동생 도주는 49제 날 얼굴을 비쳤다가 수원까지 차 몰고 왔다며 뒷마당에서 담배 2개비를 피우고 돌아갔답니다. 형수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말에 바쁘다고 했지요. 그날 저녁
순례는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그 영수증을 찾았던 것입니다. 엄마, 이게 뭐야? 딸 서연이었습니다. 22살. 수원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지요. 가늘고 긴 안경 너머로 순례의 손에 쥐어진 영수증을 내려다보았답니다. 아버지가 미리 끊어두셨나 봐. 운전학원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종이 조각을 받아들고 날짜를 확인했지요. 2023년 8월 12일 아버지 쓰러지기 사흘 전이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향연기는 이미 가셨고 남은 건 낡은 형광등 빛과 어디선가 스며드는 김치 냄새뿐이었지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갈 거야? 학원, 순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50살의 운전학원이라니.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다 20살쯤 될 텐데. 내가 핸들을 잡는다고 어디 가겠나 싶기도 하고. 그냥 접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세훈이 살아있을 때 어느 봄날 저녁이었지요. 둘이서 빌라 계단에 나란히 앉아 편의점 캔커피를 하나씩 들고 있던 날이었답니다. 세훈이 불쑥 말했지요. 순례야. 나 하나 바라는 거 있어? 뭔데요? 당신이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으면 좋겠어. 버스 끊길 걱정 없이 비 와도 처마 밑에 서 있지 않아도 되게. 내가 그거 하나는 해줘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순례의 귀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잊고 살았는데 그 남자가 죽기 사흘 전에 혼자 학원까지 가서 돈을 내고 왔다는 게 순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서연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지요. 가야지. 아버지가 끊어두셨는데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어깨를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게 다였지요. 이튿날 아침, 박순례는 처음으로 수원중앙운전전문학원의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11월 초의 바람이 등 뒤에서 밀쳐오는 것 같은 아침이었지요. 접수 창구에서 영수증을 내밀었을 때 담당 직원이 잠깐 놀란 눈을 했답니다. 선납 날짜가 석 달 전이었거든요. 보호자분이 등록하셨나요? 남편이요.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지요. 직원이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답니다. 학원 배정을 받고 기능교육 대기실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순례는 자리에 앉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지요. 21밖에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순례보다 나이 든 사람은 딱 한 명이었지요. 구석자리에 앉아 교재를 펼쳐든 강사 한 명이었답니다. 그가 바로 김정희였습니다. 68, 머리카락은 은빛이었고 뺨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지요. 손목에 낡은 시계 하나, 노란 강사조끼 위에 흰 셔츠가 반드시 갖춰져 있었답니다. 눈이 조용했습니다. 교실을 훑는 눈빛이 조용하고 또렷했지요. 첫 기능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순례는 처음으로 운전석에 앉았지요. 핸들이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두 손으로 잡아도 뭔가를 쥔다는 게 낯설었지요. 옆자리에 탄 강사가 말했답니다. 어깨 힘 빼세요. 순례는 자기 어깨가 귀까지 올라붙어 있다는 걸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알았지요. 심호흡 한번 하고. 핸들은 잡는 게 아니에요. 얻는 겁니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딘가 오래 살아온 사람만 낼 수 있는 목소리였지요. 차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순례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지요. 생선 손질 칼을 처음 잡던 날도, 결혼식장 입구에 서던 날도 이런 두근거림은 아니었답니다. 이건 다른 떨림이었지요. 뭔가 시작되는 것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과연 50살 박순례는 이 낯선 핸들에 손을 익힐 수 있었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기능 교육이 끝나고 주차장 의자에 앉아 있을 때였지요. 김정희 강사가 다가와 옆에 섰답니다. 뭔가를 물어보려는 것 같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미리 등록해 두셨다고요? 네. 언제 돌아가셨어요? 석 달 됐습니다. 김정희는 잠시 하늘을 봤습니다. 11월. 하늘은 맑고 차가웠지요. 그가 말했답니다. 잘 오셨어요. 그게 다였지요. 짧은 말이었지만 순례는 그 말이 아주 오래 귓가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강사 김정희. 사실 이 사람에게도 순례가 모르는 사연이 있었답니다. 그 사연은 나중에 천천히 드러나게 되지만 그날 순례는 그냥 이 강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 느꼈지요. 손때 묻은 오래된 시계, 조용한 눈빛, 그리고 말보다 많은 침묵. 그게 어딘가 세훈을 닮은 것 같아서였답니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났습니다. 혹독한 40일이었지요. 장내 기능 시험에서 순례는 2번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S자 코스에서 고가를 건드렸고 2번째는 방향 지시등을 늦게 켰지요. 그때마다 집에 돌아와 밥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었답니다. 눈물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무거웠지요. 50살의 몸이 배우는 속도가 20살들의 몸보다 느리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매일 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마트에 나가 생선을 손질하고 오전 10시에 학원에 갔지요. 고무장갑 벗은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습니다. 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대를 잡을 때도 있었지요. 김정희 강사는 한 번도 그걸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말했지요. 어깨요. 그러면 순례는 어깨에서 힘을 뺐습니다. 그게 반복되었지요. 3번째 시험 날이었습니다. 시험 시작 전 대기실에서 순례의 무릎 위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지요. 서연이가 아침에 보낸 문자 메시지였답니다. 엄마, 아빠가 왜 학원 등록해줬는지 알 것 같아. 오늘 꼭 붙어 오. 순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지요. 그리고 시험장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날 순례는 합격했습니다. 도로 주행까지.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나서 순례는 잠깐 핸들 위에 이마를 얹었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11월의 차가운 햇살만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지요. 순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마가 핸들에 닿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수료식 날이었습니다. 수원중앙운전전문학원 강당, 형광등 불빛 아래 접이식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지요. 수료생은 16명이었답니다. 순례가 가장 나이가 많았지요. 김정희 강사가 수료증과 함께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접수할 때 같이 맡겨진 겁니다. 남편분 이름으로 봉투가 따로 왔더라고요. 오늘 드리라고 하셨대요. 순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요. 서류 봉투치고는 묵직했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지요. 강당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 말의 바람이 귀 옆으로 지나갔지요. 술래는 봉투 입구를 천천히 뜯었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지요. 하나는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통장이었지요. 표지에는 세훈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 적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는 편지였습니다. 세훈의 글씨였지요. 볼펜으로 눌러 쓴 힘이 없는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던 게 느껴지는 글씨였지요. 술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은 이랬습니다. 술래야.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두 번째 줄은 이랬지요. 미안하오, 여보, 미안하오. 도준이가 한 짓을 알았소. 순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준. 시동생 박도준. 도준이가 한 짓을 알았소. 가슴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아니, 소리가 났다기보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삐걱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지요. 벤치 아래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낙엽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지요.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지요. 술래는 편지를 가슴에 꼭 눌러준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앞이야. 데리러 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밝았지요. 술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냥 긍하고 끊었지요. 봉투 속 통장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표지를 펼쳤지요.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술래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계좌였지요. 그리고 맨 위에는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원히 술래는 눈을 가늘게 떴지요. 잔액이 영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더 읽어야 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술래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지요. 여러분, 그 통장 안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세훈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적어 내려간 편지에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통장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20회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찍혀 있었지만 잔액은 0원이었지요. 그런데 술래가 거래 내역서 맨 마지막 줄을 봤을 때였답니다. 마지막 출금 날짜가 찍혀 있었지요. 그 날짜는 남편 세훈이 쓰러지던 날에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술래는 그 통장의 비밀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20년 3억. 그리고 시동생 박도준. 과연 박술래는 그 진실 앞에서 무너질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스스로의 두 발로 서게 될까요? 다음 편 빼앗긴 핸들에서 이어집니다.